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장이 또 올라온다라고 해서 흥분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뭐 누군가랑 싸움을 할 때도 흥분하는 사람이 먼저 진다라는 얘기 자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랑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와중에 먼저 시장이 올라온다라고 해서 흥분을 하면은 여러분들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는 주말 동안에 큰 흐름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전쟁 우려감이 조금 더 해소가 되는 분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아직까지 리스크가 완전 해결이 되고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차분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전략적인 부분을 잘 짜고자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뭐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원전도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도 1% 이상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시장을 딱 지금까지 놓고 보면은 상승 종목이 지금 코스닥에서도 1270 종목,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747 종목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흐름이 또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말 동안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뭔가를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말 동안 무슨 이슈가 터지면은 월요일날 또 갭으로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장 자체를 차분하게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이랑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참전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확실시하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라든지 불확실성은 굉장히 낮아졌다. 그래서 이게 낮아진 거지 해소가 아예 끝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심리는 아직 불안정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불확실성은 정점을 어느 정도는 좀 통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대응은 절대로 금물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라든지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등등 해서 파생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 그리고 잡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좋은 종목을 사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평단 관리를 하시고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크게 수익적인 부분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27만 5천원 이하로 시장 빠졌을 때마다 계속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이제는 시장이 조금 올라오다 보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뭐 속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종목들마다 뭐 같은 속도 같이 움직이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포인트, 모아가는 거,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보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인증이 13%,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에도 7% 인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우리가 수익 자체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VIP방은 단타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알루코 시초가에 바로 들어간 부분, 알루코 오늘 시초가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에 했다가 이거는 좀 취소를 한 부분이 있고, 극동유화 대신에 우리가 본 거는 흥구석유를 9,600원 이하로 걸어두시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미친듯이 쫓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두시고 기다려서 오면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또 차곡차곡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흥구석유 19%의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보면은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수익적인 부분 뭐 짧게 끊어서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는 거고, 알루코 같은 경우에도 3%대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시작인데 슈퍼리치님 덕분에 저에겐 너무나도 큰 수익 감사드립니다. 욕심내지 않고 리치님 따라서 천천히 가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2개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흥구석유 뭐 6% 12만원대의 수익적인 부분, 오늘만 뭐 16,600,000원 뭐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고, KG ETS 5%대 수익 1승 2%대,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게끔, 어렵지 않아요. 하실 수 있게끔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자신있게 그냥 시초가에 들어간다, 아니면은 뭐 다른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거는 밑에서 걸어놓고 편안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믿고 보는 슈퍼리치, 어려운 장에도 수익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타 수익 감사용 이렇게 써주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 단타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로 추천을 드릴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종목도 중요해요. 당연히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거를 왜 뭐 때문에 받는지, 뭐 수익 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혼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드려요. 자, 알루코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가 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VIP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세요. 단순하게 그냥 뭐야 알루코 시초가 저거 왜 들어갔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흥구석유를 우리가 9,600원 이하에 왜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보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제가 뭐 저걸 추천을 해줬네, 아싸 수익이다, 나이스, 손실이네, 아이씨,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들어갔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한 원리 원칙적인 부분, 이유적인 부분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게 있어요. 항상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제는 달라요. 그날 시장이 움직이는 주제는 다르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규칙성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딱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제예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초가에 들어갔던 부분, 자, 이구산업도 어제 시초가에 들어갔던, 어제 거예요. 어제 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제 시초가에 딱 들어가서, 어제 기준이니까 시가가 4,890원에 딱 시작을 해서 고점이 5,470원. 어때요? 인증이 나와요. 8%대 수익 인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단순하게 뭐야 뭐 돈 너무 조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뭐 10만원으로 주식을 한다라고 해서 항상 10만원 가지고만 주식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차피 앞으로의 늘어날 자산, 여러분들의 자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구산업 9%의 수익 인증, 그 다음에 이구산업 이렇게 뭐 수익 나셨다라고 직접 써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초가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시가 자체가 6%대 2,875원에 시작을 했어요. 고가가 14%까지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단타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근데 이거를 왜 못되무시 잡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아시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단타를 좀 초보자분들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싹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편안하게 오시면은 저는 여러분들 그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 이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믿고 오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지금 1개월 플러스 1개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전쟁 리스크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뭐 예상을 했던 부분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똑바르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이 잣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반복적으로 항상 크림반도 때도 그랬고 저 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항상 시장은 반복적으로 과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 우리가 예상을 했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반발, 이것도
뻔하디 뻔했죠. 그 다음에 미국이랑 나토 직접 참전은 없다. 경제 제재는 있다. 핵심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나토가 참전을 하면은 정말로 그거야말로 3차 세계대전이고, 중국이랑 대립 중인 홍콩이나 대만과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 홍콩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로서 중국에 대항을 하는 거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90%가 동의를 해요. 그리고 애초에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니까 나토는 흩어져 있는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된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명분이 너무나도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좀 일반적인 부분이고, 앞으로 뭐 어떻게 전개가 될지 100% 우리가 맞출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큰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보시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직접 참전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경제 제재 발표를 했고 우크라이나가 반발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끝날 여지는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단기전이냐 중장기전이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당연히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을 키워나갈 여지는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단기전이 될지 중장기전이 될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리락 오르락 변동성을 키워나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하고 모아가시는 종목에 있어서는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솔직히 뭐 시초가 단타를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VIP방은 분할 매수를 한다. 그래서 시장이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정말로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당장 내일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방에 다 사서 지수가 3% 급락을 하면은 뭐라고 해요? 아씨 망했다, 손절치자, 아 빨리 정리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고 팔까? 이러면은 여러분들 정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제시 자체가,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빠지면은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애초부터 선택을 하자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이게 또 맞아 떨어진다? 왜? 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수 빌미로 밀려주면은 내가 하나 선택을 했으면은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구나, 조금 더 사보자, 이런 습관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가셔야 된다. 우리가 신도 아니에요. 저도 신이 아니고 뭐 여러분들도 신이 아니고 뭐 유튜버의 유명한 사람들도 다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찍어서 반반으로 맞출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장담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못 맞추는 것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집착을 하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수익적인 부분 크게 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 매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하시고자라고 하면은 습관처럼, 습관이라기보다도 당연하게 좀 당연시 여겨서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주식을 좀 안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원전이 이거 오늘 두산도 굉장히 세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적인 부분, 뭐 두산이 테스나 인수 관련해서 뭐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두산이 7%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두산중공업 딱 원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전쟁 리스크 때문에 유가라든지 가스, 에너지가 싸그리 폭등을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대급부로 지금 신재생 쪽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풍력, 태양광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는데, 풍력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CS 베어링, CS 윈드, 동국 SNC, 유니셈, 상강 MNT 이런 것들이 있고, 태양광 쪽은 당연히 뭐 저는 OCI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쪽에 대해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유럽이 최근에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이 원전 관련해서 정책을 뒤집었던 부분도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로 소형 모듈 원전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은 좀 전쟁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도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형 원자로보다 전력 생산 용량이 뭐 50배에서 100배 정도는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좀 간단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 건설 비용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은 뭐 10조 가까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소형 모듈 원전은 2천에서 3천억 수준, 건설 기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메리트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쪽으로 폭등을 하는 부분, 그러면은 당연히 반대쪽에 대해서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또 두산 쪽 관련해서 기사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두산이 인수 검토 중인 테스나 경영권 프리미엄은,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7%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산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두산은 두산중공업을 낳았고, 두산중공업은 지금 뭐 현재는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과거에는 두산인프라코어를 낳았고,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두산밥켓을 낳았어요. 그래서 상해 지주사 두산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손자보다 어린 퓨어셀을 낳았고, 그래서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화 그룹인데, 두산그룹주가 맨날 같이 움직이면서 뭉탱이로 뭐 일진도 아니고 뭉쳐 다니고 맨날 같이 노는 이유가, 애초 같은 섹터의 회사들로 수직 계열화 그룹이기 때문에 맨날 같이 뭉탱이로, 뭐가 가면은 밑에서 또 줄줄이 따라가고 두산그룹이 다 전체적인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유사한 구조로는 뭐 현대차 그룹이 있기는 하지만 두산만큼 수직 계열화는 아니에요. 이게 좀 이해가 어렵죠, 여러분들.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있긴 있죠. 한국조선해양이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조선용 엔진 기계를 만드는 회사다. 그리고 그 회사가 또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는 조선용 후판을 전문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뒤늦게 손자를 하나 낳아서 뭐 걔는 조선용 기자재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는 게 맞을까요? 따로 움직이는 게 맞을까요?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그 자회사들과 같이 사업을 하는, 부품도 납품을 하고, 그런 자회사가 정말 친구같이 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따로 노느냐, 같이 노느냐? 같이 놀아요. 같이 뭉탱이로 논다니까요. 왜냐? 한 팀이거든. 그래서 섹터 종목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실전 주식 투자의 스타트적인 부분이 중에 하나예요. 그걸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해두고 자주 보고 기억을 해두면은, 섹터 대표주군 머리 화면만 봐도 종목들을 줄줄이 굴비로 엮어서 나오고, 그게 결국에는 테마가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죠? 자, 어제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면은, 어제 흥하해운이 좀 상승적인 부분이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그리고 뭐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대한해운을 후발주로 잡은 부분, 이런 식으로 흥하해운이 가면은 대한해운을 보면서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거, 이렇게 같은 섹터에 있는 것들을 묶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곧 테마가 될 수 있는 거고, 관련주라고 묶이는 것들은 이슈만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포털에 뭐 줄줄이 등장하는 무슨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도 또 대표적으로 딱 보면은 뭐 덕성이 가고, 뭐 승일이 가고, 희림이 가고, 애니능률이 가고, 뭐 신원종합개발이 가고, 한 명이 뭐 출발 스타트를 하면은 이것도 가고 다 가잖아요, 뭉탱이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종목들에 대해서 묶이는 섹터,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미리 인지를 하시고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VIP방은 항상 아침마다 공부를 또 따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끝도 없는 테마 이전에 코스피, 코스닥 메이저 섹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힘이고, 그 아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수익적인 부분도 잘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타반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셔서 재밌게 즐겁게 저랑 같이 주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